어제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 발표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했어요. 누굴까요?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추신 분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또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로서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 뉴스로 접하셨을 거고 지금 처음 보신 분도 혹시 계시다면 눈에 익으신 분일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유인촌 후보자는 지난 7월 장관급인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데 이어서 2개월 만에 이렇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이명박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바 있고요. 네. 문학의 대표적인 MB맨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네. 두 사람의 인연은 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0년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KBS 드라마 야망의 세월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건데 이때 그 역할을 유인촌 씨가 맡아서 그때 인연을 처음 맺었고요.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돕기도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유 후보자는 2013년에 배우로 복귀해서 다시 현업 활동을 이어왔는데 지난 4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와 함께 유 후보자가 출연한 연극 파우스트를 직접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누구는 장관 살면서 장관 한번 하기도 힘들다는 거 그 장관 자리를 물론 이제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아직은 후보자 단계이긴 합니다만 통과를 한다면 장관을 2번 하게 됐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이수영 교수님 다시 유인촌 특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번 추천하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글쎄 아마도 특보 임명부터 아마 이 사람과의 인연이 상당히 깊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름 아닌 지금 김대기 실장이죠. 네, 김대기 대통령실의 실장님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친분이냐? 지금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시절에 지금 김대기 실장님이 2차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보좌한 분이 아마도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로로 추천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단은 특보로 위촉을 한 이후에 지금 이 이제 그 장관 후보님께서 지금 상당히 대통령님과 여러 가지 조언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깊어져서 지금 이렇게 임명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인촌 장관 후보자, 아직은 후보자예요.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쉴 겨를이 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출근해가지고 인사청문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복잡하게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15년 전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일보다 아마 그 전에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제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우리 문화예술을 위한 이 현장을 좀 좋게 잘 만들어 보라는 그런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20km?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타고? 물론. 이 청문회 기간에는 내 자전거가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바람 넣고 어쩌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어요. 9시 반에 출발했어요. 저런 모습으로 출근을 할지는 아마 취재진들도 몰랐나 봐요. 막 카메라 좀 옮겨 우왕좌왕했던 모습인데 일단 파격인가요? 어떻습니까, 허재 변호사님? 그런데 저게 생소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인촌 후보자가 네. 이전에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렇게 광화문 청사까지 그때는 강남구 청남동이 자택이었는데 네.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기자들한테 포착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오늘 이제 종로구에 있는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날에도 저렇게 검정색 운동복에 고글에 헬멧까지 완벽하게 쓰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까 뭐 복잡하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첫 출근하는 날 자전거 바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좀 정비를 하고 오느라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 20km 정도 성수대동 자택에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장관 퇴임하고 나서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철인 경기 나갈 정도로 자전거 굉장히 좋아하면서 많이 탄다고 하고요. 네. 작년 가을에는요. 심지어 자전거로 유럽 2,000km를 종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네요. 네, 이런 모습. 그런데 자전거 타는 장관이란 모습이 일단 뭐 친숙함을 느끼는 분도 이제 있으실 텐데 글쎄요. 예전에는 또 이런 모습도 보인 바가 있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성질이나 꼬치가 정말. 찍지 마세요. 말로 표현되는 언어도 언어지만 그 말에 실려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 순간 사실은 안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실 지금도 뭐 이게 이렇게 갑자기 그때도 후라시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예. 사실 그 전에까지는 최준범 교수님, 네. 뭐 유인촌 당시 장관도 그 전원일기 때 모습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 거기서 뭐 그 최불암 씨의 둘째 아들 뭐 용식이었나요? 뭐 그래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런 모습만 기억하다가 저 모습 아마 많은 분들 당시에도 충격도 많이 받고 지금도 저 장면 보여드리면 아 맞다 저랬었지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게 2008년 10월에 있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유인촌 씨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유인촌 장관이 당시의 장관이 이제 했던 말이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은 저기 가면 다 기자들이 보고 사진 찍어요. 그리고 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생방으로 방송도 하고 그러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사진 찍는 게 너무 놀랬다고 하시는 말씀은 약간 좀 변명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그 장관으로 일하는 분이잖아요. 국무위원이 언론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당, 야당이 서로 입장이 다른데 여당에서는 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문화예술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직을 잘 수행할 거라고 얘기하는 반면 네. 야당에서는 저런 모습들 때문에 윤천 장관이 이제 후보자지만 이번에 또다시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계 탄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게 재탕 후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말 지금 이제 다시 소환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여당은 당연한 뭐 반응이겠지만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또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야당에서는 과거 막말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 그러니까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장본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 블랙리스트 의혹 있잖아요, 문화계 이수영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했을까요? 유인촌 후보자가 어떻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사자는 뭐라고 하셨느냐. 과거에 약간의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다는 지점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리스트를 만든 적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명이 된다면 앞으로는 뭐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대립적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과거에 논란됐던 걸 만회하려면 혹시 이번에 장관이 된다면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해서 된다면
다시 한번 쇄신하는 모습,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수긍하는 모습, 또 인정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